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유쌤의 북카페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가인 알랭 드 보통이 기획하고 인생학교에서 만든 더 나은 말이라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20가지 실전 대화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대화법에 관한 책, 오늘 이제 좋은 신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솔직하면서도 상처 주지 않는 대화의 기술이에요. 이게 정말 욕심나는 기술 아닌가요? 전체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애, 우정, 업무, 가족, 타인 이렇게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장마다 그야말로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실제로 이제 대화체로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예시가 돼 있고요. 아주 사랑스러운 설명을 붙여놨어요. 읽다가 자꾸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참 오랜만에 만나는 책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요, 가족과 타인 편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부로 내용이 워낙 좋아서 1, 2부로 나눌 건데 2부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업무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은 2부 업무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먼저 이제 가족편. 널 사랑하지만 우리는 공통점이 없어 라는 챕터가 있어요.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되게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취미나 가치관이 같거나 뭐 유머 코드가 이렇게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관심사, 뭐 취미 이런 걸 가지고 막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로 고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가족은 고를 수가 없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게 가족의 주요한 일면이기도 하죠. 그런 이제 가족 구성원한테 애정을 표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나는 뭐 딱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상대가 사랑하는 가족이 관심을 두는 일을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은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탭댄스를 몇 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했지? 배울 때 어려운 점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탭댄스를 좋아하고 배우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탭댄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요즘 아이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아이돌 좋아하는지 아세요? 나는 관심이 없지만 사실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 들어도 막 잊어먹는 아이돌 누구 좋아한다 그러면 멤버가 몇 명이야?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 뭐 이렇게 질문해 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들이 레고를 워낙 어렸을 때 좋아해가지고 레고를 같이 사러 가고 그 레고의 어떤 그런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다 만들어 오는 레고에 대해서 같이 이제 감탄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아이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레고에 대해서 같이 흥분해주는 그런 이제 부모가 최고의 부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이런 거 있죠. 할머니들한테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할머니한테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엄마가 14살 때는 어땠어요? 이 14살인 이제 손녀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남한할 때는 어땠어요, 할머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할머니가 너무나 관심사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좋은 질문거리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 막 재밌게 듣고 있다가 그거 말고 또 재밌는 얘기는 없나요? 있으면 또 해주세요. 이런 거. 이게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또 이제 뭐 배우자한테 무슨 얘기 물어볼 수 있을까요? 요새 회사 어때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뭐 짜증나는 동료 없어요? 그때 그렇게 막 속 썩인다는 그 직장 상사, 막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그 직장 상사랑은 아직도 여전히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자의 회사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세요. 온통 마음이 그쪽으로만 가 있는 배우자, 그것보다 더 좋은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뭐 하소연을 하든, 뭐 아니면 자기가 조금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막 상황이 좋아졌던 얘기를 하든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 질문이나 퍼붓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성적은 뭐 나왔어, 뭐 이런 거, 뭐 진급 언제 해, 뭐 이번엔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듣기 싫은 얘기 막 하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질문이나 퍼붓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거, 상대에게 중요한 일,
상대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는 이제 잠시만이라도 이제 상대,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행동, 그게 바로 그의 관심사에 대해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정을 드러내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가족편 하나 더 볼게요. 숙제부터 해라 라는 챕터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현실과 마주하도록 이끄는 것도 부모의 의무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학교 숙제. 숙제하지 않으려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래요. 근데 전 읽어보면서 너무 웃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숙제하기 싫다고 막 앙탈을 부리는 아이한테. 숙제하기 싫지? 나도 알아. 어른이 되면 6397 나누기 82 같은 계산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 되니까. 네가 어른이 됐을 때에는 다른 첨단 제품을 쓸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런 숙제를 해야 하는 건 쓸모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 그걸 미리 체험하는 게 바로 숙제야.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래요. 자, 이제 계속 엄마가 아이한테 숙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챕터 중에서 제가 인상적인 문장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좀 발췌를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진실을 알려줄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갈 수도 있어. 학교를 졸업하면 숙제가 없어질 것 같지? 아니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은 평생 따라다녀. 그게 인생이야.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정말 늙었다는 생각이 들겠지. 그때가 되면 올해 제일 잘 나온 사진보다 10년 전에 형편없이 나온 사진이 더 나아. 이거 너무 공감 가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10년 전에 아주 촌스럽게 나왔던 사진이 지금 잘 나온 프로필 사진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게 더 나아요. 자, 여러 면에서 인생은 갖가지 숙제 연속이야. 끔찍하겠지만 수학이 그 중에서 제일 쉬워. 초보자용 안내서 같은 거야. 수학 숙제는 앞으로 만날 숙제에 비하면 차라리 재밌어. 가여운 우리 아기, 말로는 다 표현 못할 만큼 사랑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저자의 일단 이야기처럼 어떤 현실을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좀 그야말로 정말 가슴에 와닿게 이렇게 자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래요. 네. 한 장 더 볼까요? 타인이라는 장이 하나 있는데요. 수프에 파리가 있어요 라는 챕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짜증스럽거나 불편한 타인과 마주한다. 그 타인을 대할 때 침묵도 분노도 좋은 길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일까? 공손하면서도 정직해야 하며 예의를 지키면서도 솔직담백해야 한다. 이게 사실 제일 어렵죠. 자신의 불만이 일그러지지 않고 정당하려면 피해 망상 없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타인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은 아니며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해보자. 일단 타인에게 몹시 화가 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실례합니다. 모르고 그러셨겠지만 등받이를 너무 뒤로 젖히셔서 제 무릎이 눌렸어요. 왜 극장이나 비행기 안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통화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저도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만 지금 잠을 좀 자야 되겠어요. 일부러 집어넣은 거 아닌 거 아는데 파리가 수프에 빠졌어요. 단어 선택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가벼운 말투.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딱 찍어내야 될 거는 가벼운 말투로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날 만한 인상을 주는 동시에 고의가 아닌 것을 안다고 넌지시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이 아니라 약간의 교훈을 주는 아주 친절한 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그 팁 하나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가지신 거예요. 컴플레인을 해야 할 때는 가벼운 말투. 음식이 잘못 나왔다거나 주문해 놓은 옷이 왔다고 해서 찾으러 왔는데 여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겨서 아직 안 와 있는 거예요. 헛걸음을 쳐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소리 지른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불편해져서 내일 당장 입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됐으니 자 솔루션을 제시해 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막 너무 화가 났지만 그렇게 막 대놓고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덜 열받을 것 같지 않으세요? 좀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과 오늘 북카페 더 나은 말 신간인데요. 대단히 이렇게 사랑스럽고 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다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책을 쓰다듬는 경우 그럴 만큼 굉장히 내용이 아주 사랑스럽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나의 좋은 대화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신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유세미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